이걸 알려면 세법, 특히 세율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대표적인 게 소득세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득세법은 개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소득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그걸 거주자라고 하는데, 요건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살면서 소득이 발생되면 그냥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된다. 그게 개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개인에게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생된 소득에다가 공제되는 금액이나 비용들을 다 빼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줄여서 과표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이라고 산출된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소득세율 표가 법률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해 드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아까 과표라고 말씀드렸죠. 과표가 1,400만 원 이하면 과세표준의 6%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요 표를 보실 때 요 구간 있잖아요. 1,400만 원 이하의 요 구간의 맥시멈 금액이 얼마 될 것이냐. 여기 있습니다. 84만 원. 요 구간의 맥시멈 금액은 8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그러니까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맥시멈 금액은 요 금액이 되겠죠. 624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요 구간의 미니멈 금액은 얼마냐? 84만 1원이 되겠죠, 뭐. 네. 그래서 우리 세율 통상적으로 말하면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돼 있는데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3억 8,406만 원 플러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100억 원이 과표가 잡혀버렸다.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빼고. 100억 원이 과표로 잡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보셨죠? 3억 8,406만 원에다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3억 8,406만 원 플러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렇죠? 100억 원에서 10억 빼면 돼요. 그럼 90억에서 45% 곱하면 40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44억 3,406만 원을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기 지방소득세 10% 나가죠. 일단 고소득자 그리고 연예인들, 그중에서도 잘 나가는 연예인들 경우에는 벌어들인 금액에서 경비나 뭐 공제 제외하고 나온 과표의 거의 45%? 지방소득세 합하시면 그냥 번 금액의 절반 정도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누구든지 이제 아깝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많은 세무사님들이 절세법이라고 추천하시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인화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황정음 씨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당장의 세금을 아끼기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1인 주주만 있는 법인에서는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법인화를 추천하느냐? 일단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소득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2억 원 이하의 과표에서는 과세표준의 10분의 1, 2천만 원이죠. 그죠? 여기 나오죠. 그죠? 2천만 원.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플러스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100억 원 벌던 그 사장님, 개인 사업자 그만두고 법인 사업자로 바꾸면 법인세가 얼마 나올까요? 단순 계산하면 요게 19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아까 법인이기 때문에 2천만 원 플러스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20%니까 요걸 빼서 20% 하면 19억 6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더하면 19억 8천만 원입니다. 싸죠.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화해보면 아까 개인 사업자였을 때는 44억 3,406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법인 사업자일 때는 19억 8천만 원 나가죠. 그죠? 그럼 차이가 24억 5,40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오르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당연지사겠죠. 그죠? 세금 이만큼 20억 원 차이 나는데요. 그죠? 그래서 세율의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가 확연하니까 그래서 어떤 구조가 나오냐.
개인 사업자, 대표적인 개인 사업자인 연예인이 계약한 기획사에서 연예인 개인한테 소득을 분배해버리면 이 연예인 개인의 소득이 개인 소득이 돼버리니까 그냥 소득세를 냅니다. 개인 소득세, 종합소득세 내겠죠. 근데 잘 나가는 연예일수록 최고 세율 45% 그리고 실질 세율은 50% 정도 내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연예인 개인이 아니라 연예인이 속해 있는 다른 법인에 낸다. 이런 발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른 기획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서 그 기획사에게 소득을 분배해 버린다면 혹은 이 기획사에서 분배할 그 소득 금액 중에 일부는 개인한테 주고 일부는 개인이 세운 연예기획사에 줘버린다. 이러면 여기 법인으로 가는 금액만큼은 또 여기 소득세율 차이만큼은 또 아낄 수 있게 된다. 또 세금 아낄 수 있게 이상하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소득을 올린 주체가 연예인 개인이 아니라 1인 기획사 법인으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인 기획사는 그냥 법인세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1인 기획사가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SPC 이용했다라고 이게 탈세가 아니고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탈세를 위해서 법인 제도를 악용하였는지 여부가 사실은 이제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쉽게 말하기 위해서 이게 페이퍼 컴퍼니다. 법인의 실질은 없지만 법인 형식을 이용해서 법인 제도를 악용해서 탈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탈세 의도로 탈세를 위해서 법인 제도를 악용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법인의 실제성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만약에 법인이 탈세를 위한 법인이다. 탈세만을 위한 법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 가장 명확한 케이스는 법인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돈만 받는 구조다. 뭐 이런 구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탈세를 하려고 이렇게 법인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순진한 구조를 만들진 않겠죠. 어떻게든 구조를 짜서 탈세를 하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직원도 등재되어 있고 계약서도 다 돼 있고 뭐 근로계약서라든가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용역 제공 계약서 이런 거 다 있겠죠. 뭐 실제 용역을 제공했냐?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져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마치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것처럼 있을 것인데 그거로는 좀 부족하죠. 그럼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이런 서류를 볼 게 아니라 이런 두 개를 보면 돼요. 제 생각으로 정말 봐야 될 것은 자금 흐름 구조, 지출처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즉 통장 까야 됩니다. 카드 내역 포함해서 통장 내역을 까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출납이 적힌 장부 보고 장부랑 통장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장하고 장부하고 일치하는지 통장이 정말 그 지출이 되었는지 매일매일 몇 년간 이런 증빙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건 정말 조작하기도 어렵고 정말 정확한 영업의 증빙이 됩니다. 이건 정말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법인 대표님들이나 경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매일매일 매출 매일 출납 정리하시느라 매월 말에 매년 말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이런 흔적들이 몇 년씩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부랑 통장 까보면 이런 거는 금방 나올 듯 싶은데 만약에 그 회사 통장 까봤는데 이건 회사 자금을 이제 회사인 1인 기획사의 영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매니지먼트 비용이나 배우나 가수를 위한 영업 비용 이런 것에 사용하는 흔적이 일상적인 매니지먼트 영업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수년간 통장에 기재되어 있고 장부와 그것이 일치한다면 아니면 뭐 매월 지급했은 계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월 비용이 정확히 정산되어 나가고 장부랑 일치되고 통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즉 실제로 영업을 하는 법인처럼 그 통장 내용이 몇 년씩 쭉 나온다. 그렇다면 그 영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니까 이거는 의도가 탈세 의도가 아니죠. 없다고 볼 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로지 탈세 목적을 위해 한 목적이지만 저렇게 매일매일 수년간의 통장 내용을 꾸미고 장부를 꾸몄다. 그러면 진짜 우스갯소리를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을 까봤는데 이거는 매니지먼트 비용이나 법인의 영업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경영진이나 주주를 위해서 생활비, 쇼핑, 유흥 이런 것에 사용된 게 전부고 설령 매니지먼트 비용이나 영업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수개월에 한 번씩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찍혀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법인 영업을 위한 부분이 아니죠. 이런 것이 수년간 지속된다. 통장에서도 그렇고 장부에서도 그렇게 드러난다. 이건 탈세를 위한 법인 제도를 악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법인화 전략은 대표적인 절세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 사업자가 그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 영업이 그대로 법인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탈세라고 볼 수는 없고 절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알겠지만 당장의 절세 효과는 있어요. 당장에. 그죠? 왜 원래 소득세 덜 내잖아. 원래 개인소득세 덜 내고 법인세 내니까 당장의 절세 효과는 있다. 그런데 법인이 번 돈이 내가 번 돈이라는 마인드. 특히 1인 회사에서. 특히 1인 주식. 내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 법인 돈이지만 법인 통장에 있지만 내 돈이다. 내가 번 돈이라는 마인드에서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쓰는 것에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거나 그 한계를 지키지 못했다. 이러면 여러 번 탈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탈이 난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법인제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고 난 후에 법인화를 시도를 하시고 절세를 하시라 계속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